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남동녀고요. 집에서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질투심도 많았고요. 한마디로 좀 재수없는 캐릭터였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저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야지 라는 아주 건방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한 후반쯤이 되는데 어떤 분께서 굉장히 지혜를 많이 갖고 계신 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쓰리는 너무 간절하면 이룰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간절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야 그러면 뭐 막 살라는 건가? 뭐 노력하지 말고 그냥 막 살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약간 삐뚤어질 테다. 약간 이런 감정도 있었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죠? 부처님 찾아가고 불공 드리고 천주교 성당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나는 간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아주 단순하게 뭐 최근 이야기만 해드려도 제가 2010년도에 증권사를 그만두고 경제방송인이 된다고 선언했을 때 저의 꿈은 증권사 출신의 국민 MC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어떤 이런 방송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그때 또 그 당시 제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제가 출연했던 방송을 하루에 100번씩 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발음 교정하고 뭐 이야기하는 중에 뭐 이상하게 뭐 쩝쩝거린다든가 뭐 뜨뜨거린다든가 이런 것들 다 혼자서 수정하고 하여튼 정말 되게 간절했었어요. 방송국에 찾아가서도 출연만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출연료 안 받고도 정말 이건 재능 기부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방송국 나가서 방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죠. 예. 그리고 좌절하고 있다가 어찌어찌 해서 돈다방 미쓰리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 사실 맨 처음에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야무진 꿈을 많이 꿨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경제방송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남자친구가 저에게 처음에는 응원을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사이즈가 나오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야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빨리 자기 증권 전문가 해서 돈 벌어.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조언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또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웠겠습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또 목숨 거는 거 알거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이제 돈다방 미쓰리를 했는데 이제 제 스스로 이건 진짜 방송은 아니구나. 끝난 것 같다. 그래서 한 작년 연초였죠. 작년 연초에 아마 약간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접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랑은 내가 2010년부터 내 인생에 제 2의 인생을 살겠다고 걸었던 어떤 그 경제방송인이라는 거는 불가능한가 보다. 내려놔야겠다. 방송은 정말 나랑 아닌가 보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10년 넘게 모든 거를 다 걸었던 거를 내려놓는 게 참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언제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까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마음은 이미 접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은 거죠. 내려놨는데 이제 새날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진짜 나는 뭔가 간절함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의 마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민주진영의 우리 동지분들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아 내가 생각을 좀 바꿀까? 내가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더딘가? 그래서 내가 아예 역설적으로 아 그래 윤석열 그냥 정부 다 그냥 임기 채워라. 오히려 그거를 간절하게 원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는 진짜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는데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또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해 가는 게 저에게는 꽤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미쓰리가 지금 너무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너무 이게 간절한데 오히려 미쓰리가 너무 간절하게 생각해서 이게 오히려 더뎌지는 게 아닐까? 마음을 한번 좀 내려놔 볼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3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은 오늘 아주 가볍게 전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그죠?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지수가 0.98%, S&P 500이 1.30%, 나스닥이 1.58% 상승했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두 번째 날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3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bp를 인상하던 아니면 금리를 동결하던 사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금리 결정을 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의지가 어떤지 결국 그러한 내용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준은 작년처럼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호재예요. 물론 사람은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쓰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금리 동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금리 인하까지 좀 가보지 이런 욕심을 부리긴 합니다만 그렇게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우리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호재는요.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2022년도에 보여줬던 그런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금리 인상의 강도는 더 이상은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호재예요. 더 이상의 호재는 없어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랬을 때 미쓰리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떤 문제가 터지는 거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떠나서 미국 연준을 금리 인하를 시키게 만든 그 어떠한 문제가 오히려 주식시장을 더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는 바라지 말자. 이런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죠. 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호재는 작년에 보여줬던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참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호재가 있는 건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재도 있죠. 그러면 앞으로의 악재는 무엇이냐? 바로 경기 둔화를 넘어선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그동안 인플레이션 했던 그 이슈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전환이 되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미국 연방정부나 아니면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폭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케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연준 회의가 이틀째로 접어들었는데 뉴욕 증시는 그동안에 며칠 동안 증시를 뒤흔들었던 그런 중소형 은행의 어떤 위기가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가득 시장에다가 뿜어줬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bp 금리 인상조차도 호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 알겠죠? 25bp 금리 인상을 할지 금리를 동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는 좀 제껴진 것 같고요. 25bp 금리 인상 자체도 봐봐 이거 실리콘밸리 뱅크를 비롯해서 지금 은행주들 위기 있는데 이 문제 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25bp 금리 인상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어떤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위기 문제가 크게 커지지 않을 거라는 점.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해도 호재고요. 제로금리가 아니죠. 금리 동결을 선언해도 사실 호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 자, 경기 둔화, 경기 침체입니다. 이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위기가 악화될 경우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주요 외신을 보면 미국 재무부가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걱정하지 마.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은행주가 상승했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제가 받은 느낌은 이번의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참 되게 많이 아주 강하게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FOMC 회의를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공포심이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에 뭔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대놓고 걱정하지 마,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판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5bp 금리 인상을 하던 50bp 금리를 동결하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2,400포인트 회복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또 누가 설레발을 치냐면 증권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또 이제 설레발을 칩니다. 보십시오. 이거 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설레발을 치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린이들을 안심시킬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악재가 있어서 그 악재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다 보면 그 문제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뭔가 다 해결된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문제가 끝난 것 같아서 야, 이제는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안심하는 순간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뉴욕 증시는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고 은행주 올라가고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2,400포인트 올라가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증시 전망 방향을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발언 보세요. 은행 위기가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셨잖아요. 그런 문제 안 일어납니다.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애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 위기가 악화된다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식으로 어떤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토닥토닥거려 준 거란 말이에요. 투자자들의 공포심은 토닥거려 줬는데 중소은행들의 위기는 팩트잖아요. 이건 소설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 3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문제가 이렇게 완화되고 그랬으니까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지금. 그럼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뭐 우리는 인플레이션 뭐 계속 잡을 거다. 뭐 이런 헛소리하고 막 그러면 시장은 막 미국 경제가 건재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한 다음에 또다시 중소은행들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걱정했던 미국의 중소은행이 이제 큰 문제 없이 뭐 이제 해결됐네 이렇게 안도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2월달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14.5% 증가했는데 13개월 만에 증가세라고 하죠. 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 없다. 12개월 동안, 즉 1년 동안 기존주택 판매는 주례장창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번에 고개를 반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 3월달 FOMC 회의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80%인데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던 25bp를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25bp 금리 인상을 해도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25bp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중소형 은행주들의 문제가 크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OMC 회의 이후에 긴장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터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미쓰리 너는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 같아.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심해서 나쁜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도 예전에 조심하지 않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깝치고 살다가 정말 개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과해서 조심한 거는 오히려 좋은 거지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3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 대한 상승, 그리고 대한민국 2,400포인트에 대한 안착, 이런 그림 속에서 추후에 너무 좋은 그림을 그리시기보다 조금 더 좀 조심조심함을 조금 더 유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내일 FOMC 회의 결과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새날 방송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내일 목요일 날은 좀 바쁜 날이니까 제가 방송은 좀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